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국내 증시가 역사에 남을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12% 넘게 급락하며 9.11 테러 당시보다도 더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하루를 박 교수님과 함께 면밀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역사적인 폭락장을 목격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2% 넘게 폭락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데이터에 에러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시스템 오류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데이터 수집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코스피가 12%대 폭락을 기록했고요. 이는 2200선이 무너진 수준입니다. 코스닥 역시 비슷한 낙폭을 보였습니다. 12% 폭락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당시 코스피가 약 12% 급락했었는데요. 그때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큰 낙폭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 정도 낙폭은 드물었고요. 뉴스에서 이틀 만에 1150포인트 증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수백조 원이 사라진 겁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장치인가요?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폭락할 때 투자자들에게 냉각 시간을 주기 위해 거래를 한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하면 1단계, 15% 이상 하락하면 2단계, 20% 이상이면 3단계가 발동되는데요. 오늘은 최소한 1단계는 확실히 발동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 막판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흥미로운 점은 장 막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공포의 수요일 외인 12% 급락장 막판 매수 돌아서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는 외국인들이 이 정도 낙폭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저점 매수에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전체 낙폭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개별 종목들을 보니까 정말 처참한데요. 삼성전자가 17만 2,200원으로 마이너스 11.74%, SK 하이닉스가 84만 9천원으로 마이너스 9.58%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네요. 네, 반도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두 자릿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TSMC가 마이너스 4.33% 하락한 영향도 컸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진 거죠.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현실화되면 중동 지역의 물류가 마비될 수 있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방산주들도 폭락했다는 겁니다. 하나 시스템이 마이너스 20.93%,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이너스 7.61%, LE넥스원이 마이너스 6.35%입니다. 전쟁 위기면 방산주가 올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오늘의 핵심 역설입니다.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방산주가 수혜를 받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혜주가 없다 증시 패닉의 방산해운주도 결국 털썩이라는 뉴스 제목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이는 시장이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실제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전면전이 발생하면 방산 기업들도 원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자동차 업종도 심각하네요. 현대차가 50만 천원으로 마이너스 15.8%입니다. 자동차 업종은 두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첫째는 원유 가격 급등입니다. WTI 원유가 76.72달러로 플러스 2.9% 상승했는데요. 전쟁 우려로 원유 공급 차질이 예상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자동차 수요가 줄어들죠. 둘째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자동차 같은 내구재 소비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는 어땠나요? S오일이 12만 6,500원으로 마이너스 10.47%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역설적인데요. 원유 가격은 올랐지만 정유주는 떨어졌습니다. 이는 원유 가격 상승이 정유사의 마진을 압박하고 동시에 수요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두산의 너빌리티가 마이너스 16.82% 폭락했는데 이는 건설 플랜트 업종 전체가 전쟁 리스크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말 그대로 전 업종이 동반 폭락한 날이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약세라는 뉴스처럼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동시에 폭락했고 특히 아시아 증시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는 개별 종목이나 섹터를 따지는 게 무의미하고 시장 전체가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된 겁니다. 환율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3.25로 플러스 1.44% 급등했는데요. 1400원대가 무너진 건가요? 네, 원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1473원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입니다. 전쟁 위기가 고조되면 투자자들은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몰립니다. 둘째는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하면서 원화 수요가 급감한 겁니다. 1400원대 환율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양날의 검입니다.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부정적 측면이 더 큽니다. 원자재 수입 비용이 증가하고 특히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상환 부담이 늘어나죠. 게다가 환율 급등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어땠나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06%로 플러스 0.2% 상승했습니다. 국채 가격은 112.88로 마이너스 0.1% 하락했고요. 이건 조금 복잡한 신호입니다. 보통 위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자금이 몰리면서 수익률이 하락해야 하는데 오늘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거죠. 둘째는 재정 지출 증가 우려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 정부의 국방비 지출이 급증하고 이는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집니다. 셋째는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전쟁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VX 지수도 크게 올랐네요. 23.57로 플러스 9.93%입니다. VIX는 공포지수라고 불리는데요. 23을 넘어섰다는 건 시장이 상당한 불안 상태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VIX가 20을 넘으면 고위험 구간으로 봅니다. 거의 10% 급등했다는 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하루 만에 급격히 악화됐다는 뜻이죠. 미국 증시도 전일 하락했습니다. S&P 500이 6,816.63으로 마이너스 0.94%, 나스닥이 22,516.69로 마이너스 1.02%, 다우존스가 48,501.27로 마이너스 0.83%입니다.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선방한 건가요? 네, 한국 시장에 비하면 훨씬 양호했습니다. 1% 내외의 하락이었는데요. 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자 최강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됩니다. 둘째, 미국 시장은 이미 전날 시장이 마감된 후에 이란 관련 뉴스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더 큰 충격을 흡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주요 기술주들은 어땠나요? 엔비디아가 180.05달러로 마이너스 1.33%, 애플이 263.75달러로 마이너스 0.37%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방한 편이죠. 그런데 테슬라는 392.43달러로 마이너스 2.7%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사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TSMC는 어땠나요? TSMC가 353.13달러로 마이너스 4.33% 급락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TSMC는 대만에 있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중동 전쟁이 발생하면 대만 해협의 긴장도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또한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대한 불안이 커진 거죠. 앞으로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계속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겁니다. 다만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고용 시장이 강하고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반등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일각에서는 코스피 7,500 간다는 낙관론도 나오던데요. 네, 9.11급 코스피 12% 폭락. 이 와중에 7,500 간다는 증권사들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번 하락을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낮고 실적 개선 기대가 있다는 논리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섣부른 낙관은 위험합니다. 오늘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인 미국과 이란 간 긴장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시장이 9.11 테러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위협을 했고,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한가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30%가 지나가는 핵심 해상 통로입니다. 이곳이 봉쇄되면 글로벌 원유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오늘 WTI 원유 가격이 거의 3% 급등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원유가 76달러를 넘어섰는데 만약 실제 봉쇄가 이루어지면 1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습니다.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제조업 전반의 원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중동은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이기도 합니다. 건설, 플랜트,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동 의존도가 높은데 전쟁이 발생하면 이 모든 게 타격을 받습니다. 해운 업종도 영향을 받을 텐데요? 역설적으로 오늘 해운주도 폭락했습니다. 보통 해상 운임이 급등하면 해운주가 수혜를 받는데 오늘은 전체 시장 하락에 휩쓸렸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해운주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항로가 늘어나면 운송거리가 길어지고 이는 운임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금시장도 흥미롭습니다. 금 가격이 5,176.9달러로 플러스 1.36% 상승했는데 뉴스에서는 전쟁통에는 금이 금값 된다더니 왜 이래? 반짝하던 금 다시 급락이라고 나왔습니다. 금 시장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플러스 1.36% 상승했지만 장중에는 더 큰 변동성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인데요. 전쟁 위기에서는 금으로 자금이 몰려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실제로 5,100달러를 넘어선 것도 이 때문이죠. 근데 왜 다시 급락했다는 건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동성 확보입니다. 증시가 폭락하면 투자자들이 마진콜을 받거나 손실을 메우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금을 매도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둘째는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금 가격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금에 투자하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중장기적으로는 금이 여전히 유효한 안전자산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금에 배분하는 건 여전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다만 전부를 금에 올인하는 건 위험합니다. 네, 트럼프의 기세가 등등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에 긍정적이라는 관측이죠. 트럼프는 과거 비트코인에 회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입장을 바꿔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영향이 큽니다.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 정책과 제도가 얼마나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바뀌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은 SEC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이런 기조가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 비트코인이 선방한 걸 보면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하루 선방했다고 해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이고 과거에는 위기 상황에서 주식시장보다 더 크게 하락한 적도 많습니다. 다만 점차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 다변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같은 대폭락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지금 사야 하나 더 빠질까일 텐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증시 서킷 브레이커 발동 패닉, 당국 중앙펀드 검토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시장 안정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앙펀드는 증권시장 안정펀드의 약자로 과거에도 급락장에서 시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증환펀드가 발동되면 시장이 안정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핵심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입니다. 만약 외교적으로 해결되면 시장은 빠르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군사 충돌로 이어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가 다 알려줬잖아. 코스피 출렁에 기세 등등 비관론자라는 뉴스도 있던데요. 네, 시장이 폭락하면 항상 내가 예측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아무도 오늘 12% 폭락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누군가 전쟁 위험을 경고했다 해도 그게 언제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었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할 매수 전략을 쓰열시오. 오늘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레버리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 같은 날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은 큰 손실을 봤을 겁니다. 셋째, 우량주 중심으로 접근하여시오. 위기 상황에서는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방어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헬스케어 같은 섹터는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늘 과도하게 하락한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이 반등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전쟁 리스크가 해소된다는 전제 하에서입니다. 해외 투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오늘도 한국이 12% 폭락할 때 미국은 1% 내외 하락에 그쳤죠. 장기 투자자라면 미국 우량주나 S&P 500 인덱스 펀드를 꾸준히 적립하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환율 리스크를 감안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환차손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하나운용에서 액티브 ETF를 출시한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네, 미국 제조업 공백 한국이 채운다. 한화운용 액티브 ETF 3종 출격이라는 뉴스입니다. 한화운용이 100조 원 운용사 청사진을 갖고 액티브 시장에 본격 참전한다고 하는데요. 액티브 ETF는 기존 인덱스 ETF와 달리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종목을 선택하는 상품입니다. 이게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미국 제조업 공백을 한국이 채운다는 테마는 흥미롭습니다. 미국이 제조업 리쇼어링을 추진하면서 생기는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메울 수 있다는 전략이죠. 다만 액티브 ETF는 수수료가 인덱스 ETF보다 높기 때문에 그만큼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일정이나 이벤트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과 이란 간 외교적 진전 여부입니다.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면 시장은 즉각 반응할 겁니다. 또한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도 주목해야 합니다. 전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합니다. 국내적으로는 한국은행의 대응도 지켜봐야 합니다.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도 있고요. 원유 시장도 계속 모니터링 해야겠네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원유 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향후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면 원유는 120달러, 150달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고 증시는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겁니다. 반대로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외교적 해결이 이루어지면 시장은 급반등할 수 있습니다. 오늘 12% 폭락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상승 여력도 크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한국 증시는 밸류에이션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해소되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오늘 장 막판에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오늘 같은 날을 기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 물론 지금 당장 전 재산을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10년, 20년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오늘 같은 폭락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유 자금으로 분할해서 우량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박 교수님, 오늘 정말 긴 시간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12% 폭락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시장은 항상 변동성 속에서 움직입니다.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패닉 매도도 무리한 물타기도 피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고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6년 3월 4일 한국 증시 역사에 기록될 대폭락의 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2% 넘게 급락하며 9.11 테러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냉철한 판단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신다면 반드시 기회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일도 변화하는 시장 상황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